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슈를 다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금요일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연고점 돌파 후 터진 돌발 악재,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터졌습니다. 두 분도 들으셨겠지만요.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인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냉담하게 이게 변수냐 아니냐를 짚어본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의 영향력을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어제 연고점을 또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에선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혜진 기자, 코스피 흐름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연고점 경신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제 장중에 202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재차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발언풍이 먼저 작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지표도 좀 안정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적 요인도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기경제팀이 출범하면서 하반기 정책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던 그런 시점이었죠. 자, 특히 보시면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대외 돌발 악재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간밤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상공에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사실 한동안 좀 잠재됐었던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1% 내외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 역시 대외 리스크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대외 악재로 인해서 우리 증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이 짚어봤는데요. 그 전에 어제로 한번 상황을 돌려봐서 이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 코스피와 지금 코스닥에서도 반전 나오면서요. 양시장,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까지만 해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그리고 외국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에 나섰거든요. 이런 흐름부터 한번 우리 시장의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만기 기준을 해서 한 22,000 계약 정도까지 매도를 최대로 쳤었거든요. 쳤다가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환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보면 한 3,4천 계약 누적 매도까지 이제 환매수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쳤다가 환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도 배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주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면은 환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내용들하고 최근 이제 집권 2기 내각이 들었으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그 실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환율이 또 1,010원대 이하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030원대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고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호재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펀드 환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관 투자자들 끈질기게 나오고 있는데 2,000포인트만 넘었으면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투신권 쪽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들을 본다라면은 매도 비중은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밑에 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지금 만기 기준에서 2.1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 매도하는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물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중기적인 어떤 시장 전망을 외국인들이 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앞서 증권가에서의 배경을 살펴봤다시피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대내적인 말씀하신 대로 2기 내각 출범과 관련해서 대내적인 요인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 허 의원님, 먼저 얼마 전 어제였죠. 7월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미국 경기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는데 낙관론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나왔던 이 말레이시아 대외적인 악재죠. 우크라이나 악재가 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팩트셋이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그 추산치 갖고 지금 PER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특히나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는 다우랑 S&P는 먼저 다우를 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이제 14.5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년 평균치가 13배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15년 평균치가 15배라고 하는데 뭐 중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은 현재 PER이 15.7선인데요. 15.7. 이게 10년 평균치는 13.8이니까 10년 내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15년 평균이 15.8입니다. 근데 그때 유사한데 2000년도 그 IT 버블 이후에 15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상당히 평균치에는 그 고점 부근까지 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구간대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익 전망은 좀 견고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에도 순이익은 기존에는 이제 7%였던 것이 이제 최근에 컨센은 5%까지 낮아졌습니다만 5%까지는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주가 면에서는 그 상승 각도는 지금보다는 완만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뭐 급락이 이번 이슈 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성도 또 그 미국 내부적으로는 적절하게 경기 상황 따라 조절한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펀드 플로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부담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내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북미 쪽의 자금 유입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현황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어제의 악재가 좀 단기적인 부분에 그칠 거고 또 완만하겠지만 상승 추세는 조금 더 미국 시장에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런 악재 좀 단기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이 나왔죠. 만약 이제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이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미국의 영토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 우방국을 갖다 직접적으로 뭐 테러 단체들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만은 약간 이제 테러 단체들이 뭐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어떤 액션, 제스처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는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 어떤 흐름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검토할수록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두 분 모두 좀 단기적일 거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또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어느덧 이제 경착륙 우려는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GDP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내수주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인데 이에 이어서 산업주죠. 산업재 종목이면은 중국의 경기 관련주잖아요. 이런 흐름들도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기대감이 좀 드는데 이 중국 쪽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도 그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제조 PMI 지표죠. HSBC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중국 제조 PMI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51, 그 다음에 48.7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50을 회복했었죠. HSBC에서 발표하는 거. 요게 이제 호전이 되면서 최근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게 GDP 성장과 더불어서 산업생산지수도 8.8에서 9.2가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이면서 우리가 이제 GDP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고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를 했던 게 중국의 7.5%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이 7.4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7.5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GDP 성장률만 7.5% 나왔고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발표됐던 제조 PMI가 나쁘게 나왔는데 이게 나왔다고 하면 아마
지표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아마 또 얘기를 했었겠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또 전력 소비량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뭐 내용들도 나오고 했을 건데 아무튼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포인트는 뭐 아직까지 2000포인트 중반, 초중반 언저리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하반기 되면은 돌파할 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 보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소비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예,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움 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해서 가져갔고요. 여기에 이제 결국, 그런 쪽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몇몇 종목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계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승이 공작기계 상승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 밖에서의 실적 호전이라든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중국 지표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기계나, 그 다음에 소재주, 산업재, 소재 섹터 쪽에서 흐름들이 좋아질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서 이슈, 아까 그 악재에 대한 얘기는 두 분 다 모두 일시적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럼 코스피 추세적인 상승점에 이제 돌입했다고 보시는지요?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과거 10년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4년, 올해 14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경년제로 해서 6월 달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고 2014년도가 그 다음에 6월 달 양봉, 7월 달 양봉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집권 위기의 강력하던 경기 부양청과 더불어서 추세 상승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포인트에 안착해서 돌파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세를 여쭤봤으니까 추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중국 성장 모멘텀 나오면서 이제 소재 산업재 주도로 처음으로 우리가 2000선 돌파했던 2007년도 이후에 7년간 7년째 횡보 장세입니다. 큰 틀은요. 그리고 이제 횡보하게 된 거는 중국의 성장 정책이 투자 일변도에서 이제 내수 쪽 소비재를 부양하는 쪽으로 변화됐던 부분도 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뭐 유로존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뭐 이로 인한 유동성의 공급 이것 때문에 뭐 기준 라인을 설정해 놓고 위아래로 등락하는 정도의 횡보 구간이다라고 7년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상황은 일단 김대중 정부 이후로 더 대립각이 깊어지게 된 이제 보수 진도, 보수와 진보의 이 구도 하에서의 정책 변동성 확대라든지 대북 정책 혼선 등이 있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서브프라임과 유로존 위기,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거치면서 글로벌한 저성장에다가 우리 경제 역시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서 주식형 펀드 환매가 강화된 점도 뭐 일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해 보면 저는 여전히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이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종전 추세대로 코스닥하고 거래소 소형주가 선전하는 그런 장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박스권 형태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허 의원님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시각 엇갈리는 가운데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추세 변화를 모색하는 시장에 있어서의 증권가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연구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큰 수준으로 좀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반응에 대해서 혹시 좀 민감한 것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혹시나 하고 지켜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단기 노이즈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펀더멘털을 훼손한 만한 그렇게 좀 중대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기 변동성, 당분간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단기 변동성 확대를 오히려 민감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계속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분간은 코스피가 2,000선 안팎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 확대 시기를 노려서 민감주와 또 대형 배당주를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투자의 의견인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상승과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증권가 시각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앞서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또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내수소비재, 경기 민감주. 누가 또 하반기를 주도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허연님께서는 앞서 중소형주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그쪽으로 그럼 주도 업종을 보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먼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첨부하면요. 다른 견해인 건 아니고요. 전문가에 맞춰 다른 견해라는 게 아니고 그 박스권인데 박스 상단이 2200선이잖아요. 전문가님도 2200까지는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는 또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또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그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포함해서도 그렇고 캐펙스 증가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가들이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 확신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좋아질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타 국가들에서는 아직은 그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이제 저금리 하에 저성장 기조로 가는 그런 경기 상황이라 그러면 경기 변동이 큰 투자 관련 종목군, 예를 들면 뭐 화학, 철강, 조선, 해운, 건설, 기계로 대변이 되는 소재 산업재군보다는 이 변동에 둔감하고 자체 사이클도 이제 시그마가 작은 소비 관련 종목군, 특히나 이제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오락문화, 뭐 서비스든 아니든지 간에 어떤 생필품이든 이런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소비재군의 성과가 자본재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소비재군들은 우연찮게도 중소형주가 많이 있어서 수급 면에서도 아까 그 펀드 플로우라든지 이런 수급 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묵직한 어떤 중후장대형 그런 장시산업보다는 이제 성장기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막 개화돼서 막 커가고 있는 그런 뭐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가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디지털 컨텐츠 포함해서 의료 정밀 기기 쪽 최근 추세율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쪽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시장 대비로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대형주로 회귀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허연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그쪽이 봅니다.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 효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제 그 지수 설명에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6월 20일 날 반등 변곡이 나왔고 7월 18일 오늘이 이제 조정 변곡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조정폭은 좀 작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어느 쪽이면 나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일단 옐런 의장이 엊그저께 그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모멘텀 주들에 대해서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했으면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뭐 대형주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쪽의 흐름들이 좋을 겁니다. 근데 주가의 가치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형주 쪽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수가 제가 아까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대형주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가 이제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대형주는 이미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7.2조 영업이익 나오면서 끝났다라고 봅니다. 뭐 좋은 기업들 없을 거예요. 실적 발표하는 것들. 그래서 실적은 볼 필요 없고 결국은 이제 유동성 보강 측면으로 해서 하반기에 좀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대형주 실적을 조금 기대해보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대형주 쪽이 이미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에 우리 허 의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큰 종목 장치산업이나 이런 쪽은 한번 타면은 올라가는데 지금 분위기 잡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종은 이제 증권업종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가운데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이고, 중소형주도 뭐 거래가 활발해지면 거래대금 늘어날 것이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증권업종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형주 쪽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2기 내각 출범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추세 상승을 좀 더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도 업종으로는 또 증권업종에 눈길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박수권 상단 얘기도 또 해주셨지만 코스피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같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함께 하셨습니다.